그러면은 이제 방광염을 치료 방법. 방광염 치료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변을 보고 나서 배뇨 후에 어떤 쾌하는 시스템 자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녁 8시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또 아니면 술을 갖다가 너무 과하게 마신다든가 이런 거에 계속 매일 반복이 되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약을 남용해도 방광의 신경 자체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방광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 방광염이 생기는 직경탄 자체가 보통 질염에서 오는데요. 질염 관리를 못했을 때도 많이 생겨요. 근데 질염은 또 어디서 오느냐? 엄마들이 출산을 했을 때 밑에 회음부가 망가지게 돼서 항문이랑 그 질 사이가 많이 인접해 있거나 그러면은 질염이 또 많이 생겨요. 첫 번째가 이제 회음부 손상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음순. 여기 보시면은 질이 있고 요도가 있을 때 소음순이 모양이 있어요. 이 모형이 1cm 이하여야 되는데 갑자기 커지면은 소변을 봤을 때 여기 묻어갖고 자꾸 질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져도 질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관계 했을 때 청결의 문제예요. 청결. 질염이 심한 상태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방광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와싱이라고 얘기하죠. 와싱. 세정하는 방법 자체도 문제인데 우리 질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면역학적으로 많이 약해지면서 나쁜 세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염이 생기는 습관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방광염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방광염이 나왔을 때 커피나 아니면 콜라 아니면 매운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먹었을 때 위에 자극이 왔을 때 위에 자극이 또다시 방광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오줌이 또 자주 이렇고 방광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광염에 걸리고 쉽게 걸렸다 그러면 이런 생활 습관은 자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잠을 잘 때 7시간에서 9시간을 좀 자야지만은 피로가 다 풀리는데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안 되는 사람들, 맨날 피로에 쪄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뇌에서 코티솔이라는 안 좋은 호르몬이 자꾸 나왔을 때는 또 방광염이 또 자주 걸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만약에 안 됐다,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이 항생제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에 생긴 면역력을 항생제를 통해서 나쁜 균과 싸워갖고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서 균을 없애야지만은 그 균이 내뿜는 독소가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항생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방광 내벽이 궤양이 생겼다. 그럴 때 궤양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술에 생긴 궤양이나 외음부에 생긴 궤양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약물 소작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방광은 속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제를 갖다가 방광 안에 넣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라는 약물과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갖다가 같이 넣는데, 히알루론산은 이제 코팅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덮어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 습관 교정, 내가 소변을 갖다가 하루에 몇 번 보는지, 소변 봤을 때 소변 양이 적당한지, 소변이 한 50cc도 안 나오면 계속 마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절방뇨 약물 치료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방광염 치료의 주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광염의 치료가 좋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에요. 보통 방광염 예방이라고 얘기할 때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방광 안에 있는 세균들이 소변과 함께 씻겨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광 증상에서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야간요가 5번, 6번 밤에 화장실 많이 간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많이 안 마시는 게 또 좋고요. 방광 통증 증후군이나 과민성 방광 또는 습관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소변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방광 자극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을 갖다가 제한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많게는 2리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에 맞게끔 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긴 습관은 생식기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더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씻게 되면 생식기 주변에 피부병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몸을 보호하는 세균들, 유산균들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질의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정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질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해도 방광염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성관계와 관련이 있는 습관이에요. 사실 여성의 요도 주변과 회음부에는 대장균이 많이 존재해요. 이 균들은 원래 장에 살던 균이기 때문에 성관계 과정에서 요도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항문에서 대장균들이 질로 갔다가 질에서 요도로 타고 가고 요도에서 방광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항행감염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 발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날 남편이랑 오랜만에 관계했는데 방광염이 걸려서 또 왔어요. 관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폐경기 이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질이나 요도의 점막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는 질에 액이나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촉촉하거든요. 근데 완경이 되고 나면 이게 건조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조해지면 피부도 빨갛게 갈라지면서 망가질 수 있고 출혈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윤활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질 윤활제도 성관계를 한 30분이나 1시간 이상 하다 보면은 이것도 마르거든요. 마를 때 또다시 또 증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윤활제를 바르고 성관계를 딱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 습관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방광염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변비예요. 대장에 변이 오래 머물게 되면은 대장균이 더 많이 증식하게 돼요. 이 균들이 회음부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요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는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당 성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 자체에 우리 몸에 면역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당을 균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균들이 좋아해지는 영양 상태 환경이 바뀌니까 오히려 방광염이 잘 걸리죠. 또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요로감염이나 방광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단순한 염증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변비나 당뇨 아니면 다른 어떤 기저질환을 갖다가 같이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점검하고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남여성병원의 병원장 성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